여러분, 드디어 iOS 18.4 드디어 한국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이 됩니다. 진짜로 이럴 때는 아직까지는 많이 답답하고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능적으로 많이 체감을 하시지 않을까. 혹시나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세요. 정말 좋아요. 하이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iOS 18.4 드디어 한국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이 됩니다. 나의 찾기도 함께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국에서 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지난 iOS 18.4 미리 보기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미 영미권 국가 해외에서는 이번에 업데이트된 애플 인텔리전스 나의 찾기, 특히나 이 나의 찾기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도록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라도 지원이 되어서 와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iOS 18.4가 미국 기준으로는 3월 31일에 공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딱 4월 1일부터 공개가 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18.4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iOS 18.4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업데이트의 메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물론 현재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해서 그 기능 중에서도 차세대 시리, 개인화된 더 똑똑한 시리와 관련된 기능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애플에 대한 집단 고소가 들어간 상태이긴 하지만은 오늘은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iOS 18.4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체감이 되실 만한 것이 시리를 구동하는 UI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취향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바뀐 UI가 더 만족스럽긴 합니다. 기존의 시리 UI보다 확실하게 저는 호해요. 아이폰 자체가 시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물씬 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로 바뀌게 되면서 더 똑똑해졌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시리에게 명령을 할 때 1차원적인 단적인 명령만을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비해 이제는 어느 정도 사용자가 하는 말의 맥락을 이해해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 날씨 어때? 다음 주는? 그런데 확실히 이전 시리보단 똑똑해진 건 맞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4월 16일 일정 어떻게 돼? 4월 16일 일정 2개 다 취소해줘. 2개 다 취소해줘. 뭐라는 거야? 이렇게 일정을 분명히 2개 등록을 했는데 하나만 삭제를 하거나 어느 것을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로 이럴 때는 아직까지는 많이 답답하고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어 지원이 되어서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지만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챗 GPT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를 통해 처리할 수 없는 질문이나 처음부터 챗 GPT를 통해 물어봐 달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챗 GPT를 통해서 그 답변을 해줘서 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를 챗 GPT와 연계해서 만들어 달라고 물어보면 만들어주기 때문에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글쓰기 도구를 한국어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여태 영어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사용할 일이 없었던 기능인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국어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로 유용했어요. 먼저 내가 작성한 글이나 쓰여진 글 중 오타나 문법적으로 이상한 부분, 물음표, 마침표 등 빠트린 부분을 수정해주는 교정 기능이 있고요. 작성한 글을 재작성해주는 기능, 문어체를 수정해주는 기능도 있는데 이 교정 같은 경우에는 전 정말 많이 활용할 것 같은 게 업무적으로 카톡이라거나 메일, 문자 등에서 회신을 할 때 우리 생각보다 오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다 보니까 오타, 띄어쓰기에 정말 예민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교정 버튼 한 번으로 수정이 되니까 저처럼 직장인에게는 정말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문어체를 수정해주는 기능은 친근하게, 전문적으로, 간결하게 이렇게 3가지로 수정이 가능한데 친근하게는 제가 여러 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모티콘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처음의 글보다는 좀 유해진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전문적으로는 딱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의 느낌을 봤을 때 이전이 뭐랄까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지만 격식까지 차린 느낌은 아닌데 비해 전문적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내 애인, 내 친구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이랄까요? 격식 갖춰 적었다라는 글로 바꿔줬습니다. 간결하게는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는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글쓰기 도구 중 우리가 글을 작성할 때보다도 글을 보거나 받았을 때 자주 활용하게 될 기능들도 있는데요. 해당 글을 요약해주고 키포인트까지 짚어줄 수 있고 목록화를 하거나 표 형식으로도 만들어줘서 시각적으로 훨씬 더 이해를 도와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목록화, 표 형식 같은 경우에는 글을 보고 사용자 본인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지만은 목록화를 하거나 표로 만들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와, 생각보다 이 표 형식을 잘 만들어줘서 이 부분은 저도 놀랐어요. 진짜로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직장 업무, 과제할 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글쓰기 도구 중에서 제가 정말 재밌게 활용했었던 기능인데요. 바로 챗 GPT와 연동해서 장문을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대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챗 GPT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장문을 해주는데요. 비아냥이면 비아냥스럽게, 정성이면 정성스럽게 정말 제가 좀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해줘서 너무나도 재밌게 활용했었던 기능이었습니다. 또 아이폰 16 라인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비주얼 인텔리전스인데요. 지난번 iOS 18.4 미리 보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기능은 물론 구글 렌즈나 삼성의 서클 투 서치와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이실 겁니다. 특히나 아이폰 16 라인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컨트롤과 비주얼 인텔리전스의 직관적인 구동 때문에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물건, 피사체, 대상을 구글 이미지와 연동해 연관된 대상을 바로 찾아주고 챗 GPT와도 연동을 해서 그 피사체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찾아주고 더 잘 설명을 해줘서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 사용자분들은 액션 버튼의 설정을 통해서 또는 제어센터의 비주얼 인텔리전스 추가를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아쉬운 기능은 지난 18.2 업데이트에서 비주얼 인텔리전스와 함께 나온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는 현재 한국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만큼 큰 기능인 나의 찾기가 한국에서 드디어 이제 지원이 됩니다. 저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서야 업데이트를 해준 애플에게 원망스러우면서도 다행스럽기도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비싼 애플 제품들 혹은 에어태그, 서드파티 트래커가 부착된 중요한 제품들을 나의 찾기를 통해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배터리가 표시되는 애플 기기에는 위치와 함께 현재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기들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해당 기기가 저전력 모드로 바뀌게 되면서 분실 모드 설정 시 작성한 문구와 설정한 연락처를 잠금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배터리가 없는 기기도 아이클라우드 나의 찾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대신 전원이 꺼진 상태거나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마지막으로 보낸 위치로부터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위치를 찾을 수가 없으니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만한 기능이긴 한데요. 기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유용한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연인끼리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학교와 학원처럼 원하는 위치에 도착할 때나 위치에서 벗어날 때 알림을 한 번 혹은 매번 받을 수가 있어서 굳이 자녀에게 전화로 위치를 확인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과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부담이시거나 걱정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위치 알림을 중지할 수도 있고 나의 위치 공유를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나의 위치를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 맥북 등으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정 상황에 따라 잘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iOS 18.4가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된 대표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도 애플 인텔리전스와 나의 찾기를 사용했던 국가들에서는 큰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업데이트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정말 유의미한 업데이트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iOS 18.4 업데이트로 추가된 기능들을 한국어로 제대로 활용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아이폰의 기능들은 반쪽짜리 기능들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그대로인데 iOS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같았고 이제서야 이런 기능들이 지원이 된다라는 게 너무나도 아쉽네요. 조금 더 빨리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았으련만 이란 생각이 계속해서 들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번 업데이트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능적으로 많이 체감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업데이트였습니다. 혹시나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세요. 정말 좋아요.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